네, 반갑습니다. 맨날 영어의 선영쌤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 중에 그 분사구문이랑 가정법 이 중요한 파트가 중학교 시험에 나온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늦게 강의를 찍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너희가 공부하면서 그 이렇게 좀 그 대충 알았던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짚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시험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앞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개념 싹 정리한다 생각하고 잘 들으세요. 자, 분사구문이요. 선생님이 영국에서 오래 살다 왔잖아요. 영국에서 살면서 친구들이 가장 많이 물어본 게, 쌤, 진짜 영국에서 분사구문을 써요? 제가 뭐 독립분사구문이랑 이런 걸 배웠는데 진짜 써요? 아니, 잘 안 써요. 말할 때는 솔직히 막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텍스팅 하거나 에세이 쓰거나 이럴 때요. 이럴 때는 조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안 쓰는 구문은 진짜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자주 쓰지도 않고 그 대신 이걸 쓰는 이유가 뭐냐면 영국인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쓸데없는 걸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웬만하면 생략해도 나머지 부분 가지고 말이 되잖아. 그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배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만드는 방법을 딱 볼 때도 친구들이 저래서 생략하는구나. 진짜 생략해도 해석이 되네. 주어가 똑같네. 동사가 어떻네 하면서 이제 생략하고 막 만드는 법을 배우면서 계속 느낄 거예요. 아, 똑같으니까 지우는구나. 막 이럴 거예요. 그러고선 개념을 한번 봅시다. 반복되는 부분을 지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면 뭘 가지고 만드냐? 이 준비물이 중요해요. 준비물. 준비물이 뭐냐? 자, 우선 접속사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봐봐요. 접속사, 주어, 동사. 요렇게 생겼거나 문장이 접속사가 있다면요. 그죠? 아니면 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접속사, 주어, 동사 요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럼 이랬을 때 친구들 선생님이 그 종속절 한번 체크해봐라고 하면 어딘지 알 수 있겠어요? 자, 한번 해봐요. 1번, 2번, 1번, 2번. 요렇게 됐을 때 종속절 누구예요? 종속절. 자, 여기선 누구예요? 누구? 1번. 얘 종속절이에요. 왜냐? 얘는 혼자 쓸 수가 없거든. 얘는 주어 동사 해가지고 혼자 쓸 수가 있는데 얘는 혼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딘가에 종속돼 있어요. 그래서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절은 뭐예요? 주어 동사가 같이 쓰면 절이라고 하죠. 근데 어딘가에 속해 있어야만 얘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종속절이라고 해요. 그럼 얘는 뭐예요? 자기가 주체적으로 혼자 쓸 수 있기 때문에 주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절. 그럼 얘는 주인절이죠. 선생님이 항상 가르칠 때 뭐라 그래? 주인이 있어야 종이 그 집에 들어가서 일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주인이 바뀌겠어요? 종이 바뀌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주절은요. 절대 우리가 오늘 분사구문 만들 때 건들면 안 돼요.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집주인은 건들면 안 됩니다. 그냥 선생님이 이해가 잘 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도 역시 주절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눈치챘다시피 접속사가 붙어져 있는 요곳 있죠? 이곳이 종속절입니다. 자, 그러면 어딘가에 종속되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절은 힘이 세요, 안 세요? 안 세요. 그래서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부연 설명을 해주러 오는 절인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변형을 주고 분사구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분사구문을 만드는 법이 정말 쉬워요. 자, 첫 번째, 우선은 선생님이 이걸 먼저 알려주고 나서 예문으로 같이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봐봐요. 첫 번째, 접속사가 있으면 접속사는 생략합니다. 접속사는 생략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단 생략을 안 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적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됐어요? 접속사를 지운다고 무조건 틀리다고 하지는 안 지운다고 틀리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았을 때 약간 이 접속사 정도는 남겨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있죠. 예를 들면 뭐 while, although 이런 것들은 지웠을 때 뭔가 임팩트가 워낙 애초에 강했던 접속사기 때문에 지우면 읽는 사람이 에너지가 조금 더 들잖아요. 늙었다. 달리길 잘한다 이러면 늙었는데 달리기를 잘한다는 거네 이렇게 약간 좀 힘을 주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그 너희가 봤을 때 안 지워도 되겠다 생각하는 것들은 안 지워도 돼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지워야 되겠다 안 지우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 이건 선택적이다. 자, 두 번째, 자 여기 보면 알겠지만 주어 몇 개 있어요? 적어도 두 개 있죠. 주어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이 주어가 서로 일치하는 경우, 주어가 일치하는 경우는 생략한다. 근데 이거는 필수예요. 너네가 이거는 생략 안 해야지 해가지고 막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필수예요. 똑같으면 생략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동사의 시제가 일치한다. 선생님, 시제가 왜 일치해요? 자, 여기 보면 동사가 적어도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도 동사, 동사 이렇게 있으니까 동사 시제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봐요. 그럼 만약에 일치하는 경우에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주면 돼요. 됐어요. 그럼 이제 1차적으로 딱 끝났으니까 예문을 가지고 한번 볼 건데, 선생님이 무슨 예문 줄 거냐면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에 적어주신 그 예문을 한번 가지고 볼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써볼 테니까 자, 한번 봐봐요. 이렇게 갔다 올까? 준비. 짜잔. 자, 예문을 바로 써왔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1번 접속사 생략하래요. 그러니까 생략을 해주는 거야. 어디? 접속사. 근데 우리 이거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여기 종속절을 가지고 푼다고 했잖아요. 주절은 절대 안 건드린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 어디예요? 얘는 접속사 주어 동사니까 얘가 종속절이겠네. 여기부터 여기는 주절이니까 여기는 안 건드려야지. 이렇게 디폴트. 잠궈 놓으세요. 시험 볼 때도 여기는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지 하고 디폴트 이렇게 잠궈 놓으라고. 그러면 너희가 위에 있는 것만 가지고 분사구문을 만들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만 집중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됐어요? 그럼 1번 접속사 생략했습니다. 2번 앞에 있는 주어 종속절에 있는 주어랑 주절에 있는 주어랑 지금 일치하나 봐주세요. 일치합니까? 지워주세요. 그럼 2번 동사 시제가 뭐예요? 이거 똑같은지 막 이런 거 보면 안 돼. 동사가 똑같을 리가. 주어랑 동사가 어떻게 두 문장에서 똑같겠어요. 그죠? 그럴 거면 한 문장만 쓰지. 그래서 정말 특이 케이스가 아니면 그런 경우가 없다. 그래서 여기 동사는 뭐예요? 과거 동사. 여기도 couldn't라고 해서 과거 동사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주어가 일치하면 생략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시제 일치하면 동사 원형에 ing 쓰래. 뭐에 동사 원형에 ing를 쓰냐요?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동사 원형 뭐예요? drank의 동사 원형. drink죠. 그러니까 동사 원형 쓴 다음에 뒤에다가 ing 붙여주고 문장을 시작하면 분사구문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drinking too much coffee. 여기 뒷문장의 주절은 똑같이 갑니다. 됐나요? 그래서 너네가 딱 봤을 때 동사 원형에 ing로 쓰였다라고 하면 이걸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이 문장을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보고서 해석을 한번 해봐요. Drinking too much coffee, I couldn't sleep all night. 너무나 많은 커피를 마셨어. 나는 잠을 못 잤어. 그럼 너무나 많은 커피를 마셔서 나는 잠을 못 잤다. 요렇게 추측을 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할만하죠? 그러니까 뒤에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가볼게요. 접속사 생략하래요. because 생략. 그리고 앞에 있는 종속절의 주어, 주절의 주어 비교해 보시고 똑같죠? 그러니까 생략. 그러면 여기 동사는 뭐예요? has, 현재 시제죠. 여기 can't afford,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여기는 더 볼 거 없이 has의 원형이 뭐예요? have죠. 그래서 have 어떻게 돼요? have를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ing를 붙이라면서요. 그러니까 having no tim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없다. 그 다음에 그는 산책을 갈 여유가 없었다. 없다 이렇게 되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는 산책을 갈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분사구문은요. 요 순서대로 따라가면 이게 베이직. 이제 한 40% 끝낸 거야. 그 나머지 60%는 뭐냐? 어떤 분사구문을 썼는지 분사구문 가지고 접주동으로 바꾸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있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거 있죠. 여기 선생님이 조건을 달았잖아. 주어가 일치할 경우에야 생략한다고 했다. 그러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또 배워야 되죠. 그리고 또 동사 시제가 일치하는 경우 원형의 ing라고 했는데 그러면 시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배워야 되죠. 그리고 이제 수동일 경우, 진행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이해가 됐으면
괜찮은데 이해가 안 됐으면 이 부분 먼저 한번 공부해보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이제 여기 칠판 한번 보시고 더 필기할 거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선생님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문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 문장을 가지고 선생님이 방금은 뭐 했어요? 방금은 접속사, 주어 동사 이 문장에서 접속사 빼고 일치하면 얘 빼고 그리고 시제 일치하면 원형의 ing 이거 왔었잖아요. 이렇게 분사구문을 만들었다면 이번엔 분사구문에서 접속사, 주어 동사 문장으로 다시 만드는 연습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arriving 이 부분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가 분사구문이죠. 원형의 ing니까 딱 한눈에 보고 알아야 돼.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장에서는 어디가 분사구문이에요? 두 번째 문장 finishing her homework, Sue went to bed. 자, 그럼 여기가 분사구문이죠. 왜? 여기가 종속절이에요. 그럼 주절 어디예요? 여기 뒤에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 여기가 주절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떤 접속사를 쓸까? 아니면 뭐 어떻게 접속사 주어 동사를 어떻게 쓸까 보기 전에 우선 첫 번째 해석을 먼저 하셔야 돼요. 해석 어떻게 해요? arriving at the store, I found it closed. 여기 뒤에 보니까 또 야무지게 오형식 나왔죠? I found it closed. 나는 그것이 닫혀 있는 걸 발견했다. 이렇게 돼요. 그 상점 입장에선 닫혀진 거니까 PP 이렇게 나오고요. 자, 아무튼 중요한 분사구문으로 다시 넘어가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창 시절 때 어떻게 했냐면 맞아, 이걸 접속사, 주어, 동사로 바꿨어야 됐어 해가지고 여기 아래다가 써놔요. 안 헷갈리게. 주, 동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접속사 어떤 거 넣을까요? 해석해 보니까 어때? 상점에 도착했다. 나는 상점이 닫혀 있는 걸 발견했다. 어떻게 돼요? 내가 상점에 도착했을 때 나는 상점이 닫혀 있는 걸 발견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뭐 할 때 어떻게 돼요? when. 그리고 여기가 없어진 이유는 뒤에 있는 주어랑 똑같기 때문에 없어졌겠죠. 그러니까 다시 갖고 오는 거예요. I. 그리고 이 arriving 원래 어떻게 생겼었겠어요? 얘 과거 시제죠. 그러면 뒤에 있는 시제랑 일치했기 때문에 원형의 ing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when I 무슨 시제로 써요? 뒤에랑 똑같은 과거로 써주는 거예요. 되게 쉽죠? when I arrived 이렇게 놓으면 정답. 뒤에는 at the store 똑같이. 자, 두 번째 거 화면 한번 눌러보고 멈춰놓고서 한번 친구들이 해봐요. 선생님이랑 만나 한번 같이 비교해 봅시다. 준비 시작. 네, 됐죠? 아, 알아서 멈춰놨잖아요. 그죠? 선생님 멈춰. 네. 그래서 여기서 해석을 한번 해보면요. Finishing her homework, Sue went to bed. 이렇게 돼요. 분사구문 아까 찾았죠?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학교 시험에서는요. 실수를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만하지 말라고. 그래서 접속사 주어 동사를 이렇게 써놓을 자리를 마련해놔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걸 그대로 써놔요. Her homework. 그 다음 뒤에 주인절은 어차피 안 건들 거잖아.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기 있는 걸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녀의 숙제를 끝냈다. 그녀는 잠자러 갔다. 수는 잠자러 갔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숙제를 끝나고 나서 잠을 자겠죠. 그러니까 그녀의 숙제를 끝내고 난 이후에 수는 자러 갔다.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떤 접속사가 나오면 좋겠어요? 이거 윗줄이 조금 휘어졌네. 나중에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뭐뭐 이후에 이렇게 되니까 after.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수랑 앞에 있는 사람이랑 똑같아야 되죠. 근데 똑같은 사람 또 쓰기 싫으니까 이렇게 인칭 대명사로 쓰는 거예요. After she. 그 다음 finishing은 어떻게 될까요? 뒤에 있는 시제 뭐예요? went. 과거 시제죠. 뒤에 있는 시제랑 앞에 finish 원래형이랑 형태가 똑같았으니까 원형의 ing 썼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쓰면 돼요? finishing. finished 이렇게 되죠. 과거형으로. After she finished her homework. 이렇게 돼요. 됐나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한 거냐? 분사구문을 가지고 접속사 주어 동사로 한번 바꿔본 연습을 한번 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해되셨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접속사 주어 동사를 가지고 분사구문을 만드는 거, 이 종속절을 가지고 분사구문을 기본적으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분사구문을 만들었으면 그 만들어진 분사구문을
다시 접속사 주어 동사 문장으로 바꾸는 것까지 한번 해본 겁니다. 약간 좀 검토 과정을 통하면 더 확실해요.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은 학교에서 또 공부할 때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써놓은 분사 구문이 맞는지 틀리는지 다시 한번 검토 과정까지 거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접속사 빼고 앞에 있는 I, 뒤에 있는 I 똑같으니까 얘 빼고 여기는 과거, 여기도 과거니까 어떻게 시제가 일치하죠. 그러니까 원형이 ing겠지 하고 원래 문장 가보면 원형이 ing 이렇게 딱 나왔죠. 그럼 내가 쓴 문장이 맞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하나라도 안 맞으면은 내가 문장을 잘못 썼을지도 모르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분사 구문 그 종속절을 분사 구문으로, 분사 구문을 접속사로, 접속사 문장으로, 말이 꼬이네. 종속절로 이렇게 바꿔본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계속 이어서 주어가 다르면, 동사 시제가 다르면 이 부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렇게 한번 문장을 써봤는데요. 이렇게 네 개는 방금 선생님이 얘기해준 그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예외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As he didn't know what to do. 그가 뭘 해야 될지 몰랐어서 he just stood there. 그는 그냥 거기에 서 있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그가 뭘 할지 몰라서 이렇게 원인이 나오기 때문에 as 지워주고 앞에 있는 he, 뒤에 있는 he 똑같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슉 지워주고 그러면 여기 didn't는 어떻게 되게요? didn't. 여기서 뭐만 갖고 오셔야 되냐면 not만 갖고 오셔요. 탁 이렇게 not만. 어떻게 해요? not.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어떻게 바뀌냐면 시제가 no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didn'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didn't죠? didn't는 과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와가지고 무슨 시제인가 한번 봐요. stood 과거죠. 그러니까 두 개 다 과거기 때문에 원형이 ing를 갖고 오는데 know에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not knowing what to do. 여기 뒤에 문장은 똑같게. 이거는 그냥 여러 가지 그 타입의 문장들을 계속 가지고 분사 구문을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두 번째 것도 볼게요. 우선 선생님이 뭐 하라고 했지? 분사 구문 만들기 전에 꼭 해석 먼저 해주세요. 만드는데 급급해서 해석 안 하는 친구들 있어. 근데 언어는 기본적으로 읽고 해석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게 순서예요. 그래서 그냥 막 갖다가 이제 풀면 안 돼요. As she had completed her work, 그녀가 그녀의 일을 완수했기 때문에 she went shopping. 그녀는 쇼핑에 갔다. 자, 그럼 봐봐요. 우선은 as 접속사. 크게 문제 없으니까 지워주고요. 앞에 있는 그녀, 뒤에 있는 그녀. 종속절, 주절, 주어가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워주고요. 그리고 동사는 시제가 어떻게 돼요? 헤드 PP. 과거 완료죠? 그리고 여기 뒤에 시제는 어때요? 과거 시제죠? 그럼 어떻게 돼? 과거 완료랑 과거 시제랑 시제가 똑같아요? 에이, 똑같으면 왜 우리가 구분해서 배우겠어요? 안 똑같죠? 뭐가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 과거 완료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과거 시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요. 영어에서는 분사 구문에서뿐만이 아니라 보통 시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걸 좀 만회해주는 역할로 완료 역할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도 완료를 쓸 거예요. 어떻게 쓸 거냐? having pp 이렇게 갖다가 쓸 거예요. having completed her work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시제 차이가 있으면 무조건 having pp로 써주셔라. 됐죠? 하실 수 있죠?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래서 having completed her work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 것도 읽고 해석 먼저 해봐요. As it was written a long ago 그것이 오래전에 쓰였기 때문에 it was hard to understand 그것은 읽기,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그럼 여기서는 it이 앞에 있는 주어랑 똑같으니까 선생님은 여기 있는 주어를 조금 바꿔볼 거예요. 어떻게? 이 글을 내가 좀 이해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내가 이해하기 어렵다? 아니야. 그 주어가 다른 거는 뒤에서 하니까 선생님이 그냥 it으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미안. 자, 그럼 이거 그대로 한번 가보죠. as 지워주고 앞에 있는 it, 뒤에 있는 it 둘 다 뭐예요?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책인가 뭐겠죠. 뭔지는 안 나왔지만 책이겠죠. 그래서 그것은 쓰여졌기 때문에 오래전에 그것은 뭔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동사 선생님 뭐 보라고 했어요? 시제 보라고 했죠. 시제 어때? 과거예요. 여기 뒤에 시제도 어때요? 과거죠. 그럼 이거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했지? 원형의 ing. 이 was의 원형 뭐예요? 막 am 막 이래. 그럼 안 되죠. 그렇지. 뭐예요? be. 그렇지. 비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원형인 be를 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ing를 써주고 뒤에부터는 그대로 그냥 써주면 돼요. being written long ago.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것도 볼게요. 아, 생략도 이렇게 being written 이렇게 있으면 이거 지금 뭐 보여요? 비동사 플러스 pp. 무슨 태? 수동태. 수동분사 구문이라고 해요. 수동분사 구문은 되게 특이하게요. 앞에 being을 주지 않아도 written만 봐도 누가 봐도 얘는 수동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being이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되게 많이 보이는 문장이에요. 맨 처음 딱 시작할 때 문장이 시작될 때 written a long ago 이런 식으로 문장 시작되거든요. 그럼 너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오래전에 쓰였기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수동 분사 구문 같은 경우는 앞에 비동사에다가 ing 붙인 요 being이 생략될 수 있다라는 거 친구들이 꼭 알아놓고 공부하세요. 이 이외에도 또 생략 가능한 분사 구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선생님이 한번 알려줄게. 앞에 being이 나오면 생략 가능해요. 그리고 또 다음 거 볼게요. as 지울게요. 우선 읽어봐요. As he had been born in a small town. 그가 작은 도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he knew everyone in it. 그는 그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알았습니다. 우리 보령이잖아. 그래서 너희 얘기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he 뒤에는 he 똑같기 때문에 지워줍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무슨 시제예요? 무슨 시제? had been 보이자마자 이거 had completed. had 플러스 pp는 과거 완료예요.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인 과거 완료예요. 그래서 과거 완료고 뒤에 시제는 뭔가 보니까 new 과거예요. 시제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렇게 시제 차이가 있을 경우 선생님이 완료 분사 구문 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having been born 어떻게 바꾸면 돼요? had been born 스포해버렸네. having been born in a small town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비동사 플러스 pp 이거 무슨 형태가 보여요? 수동 형태 보이죠? 이렇게 수동태일 경우에는요. 앞에 있는 having pp 지워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시작돼요? Born in a small town, he knew everyone in it. 그럼 여기서 이 글을 가지고 접주동으로 다시 쓸 때 너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작은 도시에 태어나고 나서 성장하고 자라면서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having been을 주지 않아도 태어나자마자 갓난애기인데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거랑 그리고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앞에서 having pp를 주지 않아도 너네가 시대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약간 특이 케이스의 분사 구문 하나 끝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부분은 선생님이 2탄에서 바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들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안녕.